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를 위해 의심자나 확진자는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국의 음압병상 수는 얼마나 되고 어떤 원리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시민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도내 관광업계와 지역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감염 우려로 키즈카페 이용객이 줄고 문화센터 강좌가 조기 종강하는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초대형 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해 강원 지역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형 산불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민들이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입춘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관광 필수 코스 중 한 곳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 거리는 한산합니다. 시장은 전혀 다녀간 적은 없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한 50% 이상 감소됐어요. 시장도 완전 불황이에요. 강릉역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12번, 14번 확진자가 강릉을 다녀간 것이 공개된 지난 2일과 이튿날인 3일, KTX 강릉선 이용객은 12,9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는 6,000명 정도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10,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도내 리조트는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리조트는 이달 들어 예약 취소가 250건에 달했습니다. 도내 리조트 업계는 최근 들어 이용객이 30% 정도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설상가상으로 매서운 입춘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곳 춘천 명동거리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썰렁한 모습입니다. 이날 철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고 춘천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져 한낮에도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7일쯤 풀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폐렴류의 바이러스가 춥고 건조하면 더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 상인들뿐 아니라 택시기사들도 텅 빈 거리를 보며 한숨만 내쉽니다. 저녁 때 8시부터 12시까지 손님 그때 태워야 되는데 전혀 뭐 1시간에 한두 명밖에 못해요. 그래도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하루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 이상은 했지요. 요새 10만 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매서운 한파까지 도내 관광업계와 지역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확산을 막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라는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열과 근육통,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으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서울 5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전국 29개 병원에서 160여 개 병실을 운영합니다.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송 과정에도 공기 여과 필터 등을 갖춘 음압 들것 등의 특수 장비가 운용됩니다. 환자와 밀착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장갑과 마스크, 고글도 착용합니다.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 비말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말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전신 보호복에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에다가 고글을 착용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가 될 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면은 뭐 안전하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치료시설과 장비 등의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3차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이런 감염병이 확산될 때 아무래도 가장 불안한 건 아이를 둔 부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키즈카페 이용객이 줄고 문화센터 강좌가 조기 종강하는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한 키즈카페.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을 잽니다. 발열이 확인되면 입장은 제한됩니다. 카운터에 비치된 약품으로 손 소독도 필수입니다. 아이들의 손이나 입이 닿는 장난감은 수시로 소독약을 뿌려 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져 최근 매출은 평소의 1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한 6분의 1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한번 이제 한 명이라도 왔다 가면은 뭐 손님이 없다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홀 전체를 그러니까 트램폴린, 정글짐까지 해서 모든 곳을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강좌를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도 비상입니다. 최근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발열이 있는 수강생의 방문 자제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최근 개설 예정이던 특강이 폐강되는 등 여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유아랑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약계층분들 대상 강좌들을 다 조기 종강을 했고요. 아직까지 도내 확진 환자는 없지만 전국의 확진 환자와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따로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깥에 뭐 놀이터든 주변에 뭐 편의점이든 이런 데를 안 가는 것 같아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대신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등 영유아의 감염을 우려하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관련 시설들은 위생과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유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와 함께 사람이 붐비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뒤에는 비누나 세정제 등으로 손을 씻는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의료 폐기물 처리 상황실은 앞으로 도내 자가 격리자가 통보되면 소독제,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 폐기물 배출 요령 매뉴얼 등 세트를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도내 2곳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지정 격리 병상을 포함한 종합병원과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등에 격리 의료 폐기물 보관 처리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이 9일부터 4일간 열리는 평창 평화포럼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등 외부인을 위해 행사장 내 열화상 카메라와 예방 물품 등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참여자 3명은 협의를 통해 전원 화상 참여로 변경했고 중국 경유 항공편으로 입국 예정인 참여자 6명은 비행 경유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은 재난관리비 4,88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마스크 3만여 개와 손세정제 3,000개 등을 각종 행사장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을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4,506명으로 하루 사이 4천여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49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명이 늘어난 18명입니다. 이 4일에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16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16번 환자의 딸입니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요. 이후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날까지 파악한 환자의 접촉자는 무려 1,318명에 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중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24,024명, 사망자가 490명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연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200명에 달합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22명, 태국과 일본이 각각 19명, 한국, 홍콩 순입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공식적인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 퇴원 이후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에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A씨. A씨는 지난 24일 국내에서 2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증상이 완치됐다며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치료 2주 만입니다.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2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2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감염증을 전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은 퇴원 전에 음성으로 2번이 확진이 된다는 거는 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면 되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퇴원할 때는 바이러스가 디텍션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해가지고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재감염의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체의 지속 기간이 불확실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바로 감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생겨난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요. 재감염의 가능성, 누구한테 옮았을 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재감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돌연변이가 생겨 재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겠죠. 사실은 대부분은 없어요. 재감염이 되려면 뭔가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이 알았는데 항체가 너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생기는데 대부분의 어떤 뭐 홍역이나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그 몸에서 이겨내야지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균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이겨낼 수가 있으세요. 이번 환자 A씨와 접촉했던 인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오는 7일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포장돼 나옵니다. 부직포를 투입해 마스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단계, 시간당 4천여 개의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량은 약 7만 장. 최근엔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주문량 10만 장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재고 창고입니다. 평소엔 이곳이 재고로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즉시 납품되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자금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을. 이런 가운데 중국 도매상들의 마스크 구애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금 보따리를 든 도매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은 전부 다 가서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본다니까요.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개. 정부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산 원자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데다 중국의 물량 빼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획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산불 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공중에서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방법인데요. 기존 진화헬기보다 2배 넘게 많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초대형 진화헬기 2대가 강원도에 배치됩니다. 강원 지역 대형 산불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 진화헬기가 긴 호스를 이용해 물을 가득 담은 뒤 바람을 일으키며 육중한 기체를 들어올립니다. 산불 현장에 도착한 헬기는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헬기 한 대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만 무려 8,000리터에 달합니다. 산불이 나면 반드시 필요한 산림청의 초대형 진화헬기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초대형 진화헬기 2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초대형 헬기는 강원 영서와 영동 지역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됩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중 61%가 동해안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헬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진화 헬기에 비해 담수 능력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초대형 헬기의 물
능력은 3,000리터에서 대형 헬기가 3,000리터거든요. 근데 8,000리터입니다. 그래서 대폭 상향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계기판이나 이런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헬기 안전이라든가 정확한 진화 능력이 대폭 개선된 초대형 헬기입니다. 초대형 헬기는 바닷물 담수도 가능해 주로 갈수기에 발생하는 동해안 산불 진화에 최적화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만들기로 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설치된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논밭두렁 태우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초대형 헬기를 추가 도입해 진화 헬기 50대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염 의원은 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은 폐광 지역 경제와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강원랜드의 지역 주민의 우선 채용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강압 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영월군 의원들이 떠난 해외 연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5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영월군 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장기 해외 시차를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유의 전염병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상점이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영월군 의회가 혈세 1,300만 원을 들여 관광 투어를 다니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월군 의원 7명 중 송경희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지난달 29일부터 2월 5일까지 6박 8일간 서유럽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나섰습니다. 이번 출장은 해외 광산 개발 사례를 통해 지역 광산 간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선진 관광 도시를 방문해 관광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의회와 도내 시군의회는 5일 강원도 의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춘천 분구 강원도 9석 보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 국회의원 수는 14석에서 8석까지 줄었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배정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5개 시군이 포함된 공용선거구 2곳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춘천시 분구와 도내 8석 유지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공용선거구 3곳으로 개편되는 방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논의하는 정치인이나 세력 또는 기관이 있다면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배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에 이어 6일 여야 중앙당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화재 안전특별진단 조사 결과에서 통보된 사고 펜션 등 6개 업소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 등으로 제기된 미신고 숙박업소 30개 업소 가운데 영업이 확인된 7개 업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동해시는 나머지 20개 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영업 행태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내 간판 철거와 온라인 홈페이지 폐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지역 내 건축물 60곳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 조사를 벌여 사고 펜션을 고발하고 28곳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안인화력 발전소의 핵심 설비 공사를 시작으로 민원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원총괄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원총괄지원본부는 6개 지원반으로 구성돼 오는 2023년 3월 발전소 준공 가동 시까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장비와 지역 물품의 우선 구매,
근로자들의 지역 업소 이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건설 사업은 1월 말 기준 약 3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원주시 인구는 35만 202명으로 1년 전보다 5,688명 증가했습니다. 원주시 인구는 지난 2008년 3월 30만 23명으로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10개월 만에 5만 명이 늘어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정보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어느덧 입춘이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평창 발왕산은 지난주 많은 눈이 내리면서 마치 겨울 왕국처럼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기자가 간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평창군 대관령면 발왕산입니다. 지난주 많은 눈이 이곳에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 발왕산은 마치 겨울왕국처럼 새하얀 설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이곳 발왕산 눈길을 걸어보면서 마음 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곳에 눈이 최대 30cm가 내렸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눈이 많이 녹기는 녹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제 무릎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이만큼 눈이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드디어 평창 발왕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았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발왕산 1458m 정상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발왕산 정상은 최근에 평창 평화봉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인 이 평화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이곳의 이름을 평창 평화봉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새하얀 눈과 이 평화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산 전체가 다 관광 명소인 것 같아요. 좋은 산이 너무 많아요. 눈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왔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고. 이곳 강원도에서 오랜만에 눈다운 눈을 제대로 봤는데요. 벌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게 아쉬운 분들은 이곳 발왕산 눈 녹기 전에 오셔서 이 강원도 겨울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목요일 더 춥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21도, 철원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이번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